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140만 원 월급 중 100만 원을 저축하며 기관사의 꿈을 꾸던 한 청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끝내 그 꿈을 멈춰야 했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후속 대책이 쏟아졌는데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용역업체를 직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근무자들의 작업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주고 서울메트로 공무원을 용역업체가 의무 채용하는 독소 조항도 없애겠다는 골자인데요. 잠시 후 서울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주위를 보면 난임 부부 은근히 많습니다. 서울시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체외 수정 시술비 등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인데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정책을 어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체외 수정 시술비로 총 750만 원, 인공 수정 시술비는 회당 50만 원씩 총 3차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요, 월 평균 소득 2인 가구 기준 583만 원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기혼 여성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이 되려면 이렇게 아이의 탄생에 공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또 사회에서 제 몫을 할 수 있게끔 안전한 도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리사 스탠스필드의 Set Your Loving Free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지금 출발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서울시에서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에 관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이원목 교통정책과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민관협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네. 이 구성원은 어떻게 채워지나요? 예, 그 진상규명위원회는 총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인데요. 시민 대표와 각계 외부 전문가, 또 서울시 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고요. 예. 특히 5명의 좀 중립적인 시민 대표와 함께 노동계, 청년, 지하철 안전 등 외부 전문가 5명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예. 조사 결과의 어떤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또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본 사고와 관련이 없는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마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 중재를 이뤄내신 김지영 전 대법관님이 맡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상은 거의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죠? 일단 시민 대표와 전문가들께서 좀 전체적인 시점에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좀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 위원들께는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서 조사 권한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7월 정도까지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번 사고의 진상규명을 완료를 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좀 공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구의역 사고 관련된 것만 처리합니까? 아니면은 지난해 강남역을 비롯해서 스크린도어 업무 전반, 지하철 안전 문제 전반을 다루게 됩니까?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예. 이번 구의역 사고의 조사에 필요하다면은 다른 연관된 사안들도 같이 점검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관 채용이나 뭐 다른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이것 관련해서는 입장을 또 여기서도 다룰 수 있는 겁니까? 뭐 위원회에서도 뭐 그런 문제들도 간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문제들은 저희 시에서 이제 실무적인 어떤 개선책으로 예. 또 준비를 하면서 진상규명위원회와 필요하다면은 어떤 의견 공유나 토의 같은 것들도 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좀 방안이 나오면은 이거를 서울시가 적극 수용하는 겁니까? 예, 뭐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진상규명위원회와 더불어서 그 자회사가 아닌 직영으로 그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안전 점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외주업체가 해왔는데 이거를 처음에 자회사로 좀 바꾸겠다 했다가 논란이 일자 직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또 바뀐 거거든요. 이제 직영으로 가는 게 확실한 겁니까? 일단 뭐 큰 틀에서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업무 또 과정에서 위험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외주화를 근절을 하고 예. 직영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언성 같은 경우도 당초 자회사 전환하던 계획을 일단 중단을 하고 예. 직영 전환을 포함을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데요. 예. 뭐 이런 업무들이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 PSD 관리나 또 전동차 경정비나 뭐 군의 운전이나 이런 뭐 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나타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 것인지 그것들을 모색을 하되 기본적인 방향은 직영화 쪽으로 직영에 준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직영화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직영에 준하는 게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향후 논의가 진행돼야 되겠군요. 예, 업무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검토할 조건들이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영화 대상 기업은 은성 PSD하고 유진 메트로컴 정도입니까? 지금 유진 메트로컴은 지하철 24개역에서 이제 민간 투자를 해서 스크린도어와 광고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유진하고 소위 이제 민간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통해서 안전 관리를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직영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방공기업법상 채용 인원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실현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예, 관련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이 공기업법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인력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또 안전행정부나 또 관련 부처와의 협의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직영이냐 자회사냐 이런 것들을 현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런 어떤 실무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 외주화의 문제점들을 가장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향의 대안을 찾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느 정도 행정자치부 장관과도 이야기가 좀 교감이 있었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 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안전관리 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이직률을 낮추고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그렇게 처우 개선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거죠? 일단 지금 민간 위탁 사업에 있어서 근래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다시피 2008년 이후 지하철 공사에서 구조조정돼서 퇴직한 사람들 일명 언론에서 메피아라고 이제 명명된 분들인데요. 메트로 마피아 이걸 합성한 거죠. 네네. 그 분들이 이제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면서 어떤 특수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어떤 기존 임금의 일정 수준을 선보장해주는 그런 식의 조건이다 보니까 신규 채용되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당초의 어떤 설계 금액보다도 보수나 이런 것들을 적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 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신규 계약되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전적자들, 그러니까 메트로 퇴직자의 취업을 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계약 조건 같은 것들을 바꿀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차등 임금 구조에 따라서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좀 불이익을 받는 뭐 그런 구조들을 좀 원천적으로 그 근절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회사든 직영이든 이런 고용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예. 지금 이제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뭐 1년 3년의 계약 형태로 되면서 예. 소위 비정규직의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자회사 혹은 직영의 방식을 통해서 그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진다면은 근무 환경 측면도 그렇고 이 전문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용역업체들의 그 직영화가 좀 더 가시적으로 돼야지 그래야만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처우도 개선되고 그리고 네. 이런 서울 메트로 퇴직 공무원이 뭐 본봉 80% 수준을 유지하면서 용역업체로 가고했던 이런 관행들이 좀 깨지면 그 네. 돈이 좀 남으니까 그 돈으로 이제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그리고 여타 다른 신입 직원들에게 그 재정을 돌리겠다 이런 방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이런 방식으로 그 채용이 돼서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은 외주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한 5개 업체에 한 130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예. 뭐 그 부분은 어떤 그 민간 위탁 계약하고 별개 차원에서 우리 메트로 본사와의 어떤 그런 예. 인력 고용 계약 같은 것들이 그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거는 별도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처리하겠다. 이미 네. 그 메피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숨진 김 씨 같은 경우는 작업 시간에 굉장히 쫓겼다고 하잖아요. 당시 구의역에 도착했는데 전화를 또 받아서 을지로 사가역에도 가야 된다. 스크린도어 고장나서. 이런 내용의 전화도 받고 했는데 이런 식의 좀 시간에 쫓기듯이 근무해야 되는 그런 환경도 좀 개선됩니까? 예, 뭐 이 지하철 업무가 특성상 그 시간대별 업무 집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전체 인원의 어떤 그런 뭐 업무량 같은 것들을 한번 그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요번에 얘기됐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그 인원 증원이 예.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일정 정도의 인력 증원을 증원하겠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인력을 더 뽑아서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한 시간들을 좀 벌충해 보겠다 이런 보관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주에 서울 지하철 정비 담당하는 그 노조 지부장 인터뷰해 보니까요. 예. 스크린도어 작업자가 현장에 오면 그 서울 메트로 직원이 열차가 오나 안 오나 좀 안전도 챙겨주고 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서로 규정상 말도 섞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작업 지시가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런 문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뭐 지하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여러 분야의 근무자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분야 간에 방금 우리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뭐 칸막이라 할까 뭐 그런 영역이 좀 일부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개선 계획들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 주신 그 역에서 계시는 역무원들이 이런 PSD 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예. 기본적으로 현장에 입회를 하면서 안전관리나 기타의 어떤 그런 그 지원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바로 바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생각하면 될 부분인데 어떤 관행이나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구습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지하철 안전종합대책 언제쯤 발표가 될까요? 예, 뭐 진상규명위원회는 일단 뭐 진행이 돼 봐야지 최종 나오겠지만 뭐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7월 정도까지면 전체적인 어떤 그 진상규명이 완료가 되면서 예. 그 시민들께 어떤 공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에. 그리고 이 진상규명위원회와는 별개로
저희 시와 또 뭐 메트로 이 같이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예. 지하철 안전 종합 대책들을 예. 7월 정도에 이렇게 발표를 해서 예. 바로 좀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은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할 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발표들.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이진무입니다. 지금 한 10년째 됐어요. 주로 영등포 쪽에서 많이 운행을 합니다.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고맙다고 그런 얘기 듣고 그러면 그런 때는 이제 보람을 느끼죠. 손님들이 밤에 특히 이제 약주하신 분들 핸드폰을 간혹 놓고 내리신 분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 소리가 나요. 금방 전화 올 때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올 때도 있고 지우대 갖다 준 적도 있고 아니 직접 찾아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어떨 때 손님 많을 때는 7, 8시간도 막 계속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리면 진짜 다리에 힘이 없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쉬는 날 피곤하니까 쉬게 되니까 잘 안 되는데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이거는요. 피곤하니까 잘 안 되네요. 건강을 생각해서 앞으로 쉬는 날 같은 경우에 산이라든가 걷기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한데 그것 때문에 참 힘들거든요. 조금 해만 떴다 하면 에어컨 약하게 틀고 문을 가급적 안 엽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반대편에서 불법 유턴한다든가 반대편은 신호 위반해서 나는 직진인데 좌회전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는 참 머리뼈 삐뚤삐뚤 솟죠. 방어 운전을 항상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지선 쓸 때는 뒤에 차도 한번 봐요. 가서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서서히 쓰면서 차 보고 나도 좀 앞으로 조금 더 빼서 쓰고 그래. 뒤에서 한번 받쳐봤기 때문에 바로 안 써요. 나만의 노하우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적응을 하면은 또 지나가는 거니까 선글라스 끼고 눈 보호도 되고 좋을 겁니다. 일단 이 일을 하면서 일단 건강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돈은 다음이고 요즘에 강력상권도 많이 일어나고 난폭은 좀 그런 일 좀 안 일어나고 평온하게 아무 일 없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하실 말씀이 정말 많았군요. 우리 이진무 택시기사님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에서 목소리 들려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방어운전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 기억에 남네요. 왜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사고가 안 날 경우 본인이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만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대다수의 많은 운전자들이 방어 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이진무 택시기사님의 제언처럼 방어운전할 수 있는 교통문화 확산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 광택유품 7종 세트,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자, 1부 마칠게요. 애니 레녹스의 No More I Love You.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은 서울시 행정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박영숙 건강증진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서울시가 양육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 이를 위해서 서울맘, 서울 아기 사업을 진행한다면서요? 어떤 사업입니까? 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맘과 서울아기 사업은요, 임신 전부터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네.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임신 전과 후, 출산 후 산모하고 0세에서 2세 영유아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임신 전, 임신 후, 출산 후, 영유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임신 전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요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서울시는 난임 부부 서울 시술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 수정 지원은 총 6번까지 750만 원을 지원하고요. 인공 수술 시술 지원비는 총 3회까지 9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경우 서울시에서 총 9,049명 정도가 난임 부부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인 약 55%가 임신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네. 그 지원 대상이 있죠? 네. 지원 대상은 이제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인데요. 예. 월 수입으로 치면은 약 583만 4천 원 정도가 되고요. 또 만 44세 이하 기혼 여성이 되겠습니다. 임신 이후에는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임신하신 분들에겐 보건소 가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거주하시는 보건소에 등록하시면 기본적인 산전 검사는 물론이고요. 엽산제, 철분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보건소마다 이제 태교 교실이라든지 건강한 출산, 모유 수유 교실 등 다양한 보건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들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임신 중인 그 임산부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엠블럼 가방고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동그랗고 분홍색 네네, 가방고리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네. 그렇군요. 또한 이제 조기에 이제 진통이 오거나 임신 중독증, 조기 분만 출혈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 질환부들에게는요. 그 2인 월 평균 소득 498만 원 이하까지는 저희가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고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산전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산모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국민 행복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카드를 들여서 의료비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출산 후에는요, 이제 0에서 12개월 영유아가 있는 중위소득 40%인데요. 이 경우 이제 중위소득 40%는 3인 가구 월소득 한 14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저소득층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금액이 2배로 늘어서 기저귀는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서울시는 타시도와 이제 차별되게 서울시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임산부 영유아 방문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해서 건강 관리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방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 관리하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현재 12개 구가 하고 있고 올해 7월 1일부터 19개 구가 실시할 예정이고요. 내년 7월 1일부터는 25개 구가 전부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후도우미가 열흘 정도 가정 방문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군요. 예, 산후도우미가 가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산후도우미와 상관없이 산후도우미는 출산 후에 10일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소득과 관계 있는 거고요. 예, 요 방문간호사가 가는 프로그램은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의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요. 예, 보건소에서 상담을 한 후에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와 상담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는요. 이제 태어나셔서 바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바로 조기에 검진하는 게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드리고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외에도 이제 시력에 관한 검진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방접종은 물론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서울시의 건강한 엄마 그리고 건강한 아기를 위한 정책들 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박영숙 건강증진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입니다.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大家好, 좋은 아침입니다.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吃饭了吗? 아, 질 빨로 봐. 네. 밥 먹었어요. 네, 식사하셨군요. 我也吃了. 네. 갑자기 또 훅 들어오시네요. 네. 네. 어제 배운 말 연습하셨나요? 아, 그렇죠. 다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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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 콩티아오. 그렇죠. 콩티아오 되게 발음 귀엽죠. 콩티아오 에어컨이고요. 네. 다카이 켜다. 네, 켜다.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그럼 오늘은 비와 관련된 걸로 한번 배워볼까요? 비. 이제 뭐 장마도 곧 올 테니까요. 네. 그렇죠? 장마도 오고 그럴 때 비와 관련해서는 뭐 우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화 속에서도 이런 장면들 또 이런 대사들이 오고 갈 수 있는데요. 그렇죠. 우산 있어요? 우산 챙기셨나요? 이런 표현들. 작업 멘트 아니에요? 네, 작업 멘트였죠. 자,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가 우산을 위산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어로는 위산. 위산. 네, 우산 그 글자를 한자 그대로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위산이고요. 이건 쉽네요. 네, 되게 쉽죠. 이걸 간단하게 또 줄여서 산이라고만 해도 우산이에요. 산. 네, 그다음에 지니다, 가지다, 챙기다라는 표현은 따이라고 해요. 아, 따이. 네, 그래서 따이산 하게 되면 우산을 지니다. 뒤에다 러만 붙이면 뭐뭐 했니? 그리고 마만 붙이면 의문문. 그래서 러마를 같이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따이산 러마. 따이산 러마. 한 번 더. 따이산 러마. 따이산 러마. 네, 산은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따이산 러마. 아, 따이산 러마. 그렇죠. 아래로 뚝 떨어뜨려서. 따이산 러마. 네, 따이산 러마. 그렇군요. 따이산 러마. 네. 그러면은 그냥 따이산 이렇게 하면은 우산을 지니고 다니다. 네. 이런 그냥 평범한 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뒤에다 러를 붙이면 따이산 러 하게 되면 우산 챙겼어 라는 말이죠. 아, 너 우산 챙겼어? 물어보면은 나 따이산 러. 네. 그러면 우산 챙겼어 라는 대답이 되는 챙겼지롱. 거예요.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비도 혹시 중국어로 네. 배울 수 있나요? 우비는 위이라고 해요. 위이. 네. 위이. 한 번 더. 위이. 위이. 네. 네. 우산은 위산. 줄여서 산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참 쉬운 중국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再见. 자, 1274번님, 우산 챙길 날이 이제 머지 않았네요. 비 오는 날에 오늘 문장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봐야겠어요. 이제 곧 여름철이 다가오고 여름이 오면 또 장마가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산, 우비 챙길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에서 혹시 또 관련된 내용들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런 표현 내가 꼭 배워보고 싶다 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역시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체험들 이것만은 꼭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어서 출입처 기자들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출입하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네, 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에 대한 경기도 내에 시들의 반발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6개 시, 이곳의 시장들이 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 재정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제도를 일부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 경기도 내 6개 시가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대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네. 6개 시는 수원과 화성, 성남, 고양, 용인, 과천 등인데요. 우선 단식 농성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성남시와 수원시장 또 화성시장이 시작했고, 네. 고양과 용인, 과천시장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 그 정부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단식 농성을 하기로 했고요. 수원과 화성시장은 24시간 그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들 시는 이번 그 정부 방침이 실현되면 엄청난 세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그 현안 사업이나 복지 사업 등이 상당수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점점 그 반대 투쟁 방식을 더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정부도 그 당초 방안을 완고하게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어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그 이번 정부 방침으로 세수가 그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그 다른 시도에서는 정부 방침에 그 적극 협조하겠다는 발표도 잇따라 하고 있어서 경기도 그 6개 시의 입장이 점점 더 그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점차 이 사안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성남시 판교에 조성한 첨단 산업단지죠. 판교 테크노밸리. 요즘 아주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 경기도가 그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 게 그 지난 2011년인데요. 지금까지 약 그 5년 동안 그 엄청난 그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한 기업의 그 전체 매출이 70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경기도 그 GRDP, 즉 그 지역 내 총 생산액 313조 원의 그 2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예. 경기도 그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조그만 지역에서 그 나온 성과가 23%나 된다는 거니까 그 대단한 건데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그 처음 생긴 2011년 그 입주 기업이 그 83개, 또 그 매출액은 5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업체 수가 1121개, 또 그 매출액이 그 70조 원을 넘어서 5년 만에 14배 정도가 성장했습니다. 예.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업체는 그 정보기술, 즉 그 IT 업종이 77%로 가장 많고요. 바이오 기업이나 그 문화 콘텐츠 기업 등이 그 주류를 이뤄서 명실상부한 국내 첨단 산업의 집적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그 근무하는 직장인이 7만 3천여 명인데요. 20, 30대가 70%를 넘어서 분위기가 아주 그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그 앞으로 더욱 그 번창할 수 있도록 이걸 그 근로자들의 그 주거 부족과 심각한 주차 문제, 또 그 부족한 대중교통망 등을 보완하기로 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이런 소식과는 다르게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요즘 그 전남 섬마을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큰데요. 경기도에도 그 관사에 혼자 사는 여교사가 많고 CCTV 설치도 안 된 곳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 그 교육청이 그 최근 그 전남 그 지역의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그 전 지역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내 그 학교 관사의 그 폐쇄로 TV 설치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 학교 관사 수가 569곳인데 이 가운데 그 106곳만 설치됐다는 건데요. 이곳에서 그 거주하는 교사는 모두 1,595명입니다. 이 가운데 남자 교사가 787명, 여교사는 그보다 좀 더 많은 808명으로 그 좀 더 많은데요. 예. 이 가운데 그 관사에 혼자 사는 여교사가 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그 여교사가 혼자 사는 곳이 모두 그 주민이 많지 않은 곳이라는 점인데요. 혼자 있는 지역은 그 면 지역이 31명, 읍 지역이 7명, 또 그 도서벽지가 10명입니다. 예. 경기도 교육청은 그 경기도의 경우에 이번에 사고가 난 것처럼 섬 지역에서 여교사가 혼자 관사에 사는 경우는 없고 여교사 혼자 사는 곳은 그 이천이나 양평, 연천 등 도심과 좀 그 동떨어진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섬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 CCTV 등 최소한의 그 안전시설이 설치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도교육청은 그 관사 운영 현황과 교사 이외에 또 그 행정 여직원의 그 거주 실태도 파악해서 그 관사 안전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사회에 치안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전문가들은 또 그 관내에 경찰들과 연계해서 좀 상시 순찰도 좀 돌고 CCTV도 확보해라 뭐 이런 의견도 제시하더라고요.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네, 수도권투데이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레슬리 게럿의 Let It Be 연주 들어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